저희 카이스트에서 발병 원인을 네. 좀 규명을 했다 하셨는데, 자폐증 있는 사람, 그다음에 있는 사람의 가족, 유전자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대한 코리아 남효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N 시스템 김도희입니다. 예, 최근 드라마 의용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치료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한세희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디넷 과학 전문 기자 한세희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폐에 관련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요새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핵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혹은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고요. 보통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눈을 맞추지 않는다든지, 뭐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거나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을 뭐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말투가 이상하다든지, 통상적이지 않은 대인 관계라든지 세상과의 관계를 여기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워낙 그 범위는 되게 넓어서 뭐 아주 가벼운 것부터 아주 심각한 것까지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요. 어쨌든 핵심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카이스트에서 발병 원인을 네. 좀 규명을 했다 하셨는데, 이거는 좀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 명, 굉장히 많은 한 10,000명 이상의 수준으로 그 사람들의 유전체 정보를 다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폐증 있는 사람, 그다음에 있는 사람의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전자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이를테면 변이가 되고 어떤 유전자가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유전자를 분석할 때 우리가 이제 단백질 코딩이라고 그러는데 기능을 하는 단백질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우리 유전체라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부분이 한 10% 20% 정도 되면은 그냥 의미 없어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한 80% 정도 됩니다. 이 연구는 카이스트 연구는 그 부분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이 부분에서의 어떤 변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유전자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자폐를 일으키는 어떤 요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단백질 코딩되지 않는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이 부분에서도 어떤 의미 있는 발견을 할 수 있고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유전체 정보 DB를 만들었다.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아직은 그러면은 치료제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연구를 더 하면은 좀 어떤 좀 발전이 좀 있을 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면역 체계와 아기의 관계라든지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영역을 발견했다. 뭐라는 거에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서 찾는지를 모르고 찾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건초 더미에서도 이제 바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런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떻게 먼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기들이 이제 발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뭐 엄마가 뭐 쳐다보면 이렇게 안아주면 눈을 맞춘다든지, 뭐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은 뭐 돌아본다든지, 네. 뭐 엄마랑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사회적 관계, 어떤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알이 늦는다든지, 눈 맞춤을 잘 안 한다든지, 한두 가지 정도만 나타나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차차 개선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조금 신경을 좀 주목을 해서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기들이 이제 신경이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지금 있다 해서 그것이 꼭 뭐 어떤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이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잘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이제 자폐 증상이 있는 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딱 떼놓으면은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딱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기 순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약간은 엄마의 관계가 덜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장난감도 뭐 여러 가지 애들이라면 뭐 이거 갖고 놀다 실증 내고 저것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보통인데 뭐 하나만 너무 갖고 막 놀고 집착적으로 갖고 논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자폐 증상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고래에 그렇죠, 이렇게 고래. 집착하잖아요. 근데 사실 고래만 해도 사실 조금 상식적인 거고 뭐 버스, 지하철 노선을 막 강박적으로 외우는 분이라든지 뭐 냄비 같은 거에 뭐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어렸을 때 이런 걸 좀 발견을 해서 좀 소아과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고 하면은 개선을 하면은 좀 많이 나아질 수 있고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은 경우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좋아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폐가 사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요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부모님, 아버지께서도 그래서 일을 좀 그만두시고 이렇게 직접 자영업을 하시면서 항상 곁에서 같이 케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한 건가 보네요. 애 키우는 것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손도 많이 들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건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좀 의심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좀 그걸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또 그럼 부모가 뭐 뭔가를 잘 안 해줬기 때문에 애가 그런 거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꼭 뭘 잘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부모님이 힘드시겠지만 애가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부모님이 사실 자책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게 되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요. 좀 말씀을. 그 우영우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막 암기력이 좋다든지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이제 자폐 스펙트럼의 하나로 보면 될까요? 그런 재능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재능이 나타나게 된 과정이 자폐 스펙트럼 때문일 수는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흔히 사반트 증후군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사반트 증후군도 약간 종류가 있어서, 이를테면 그 사람의 지능이 한 70 정도 수준인데 어떤 한 가지 행동은 뭐 이를테면 IQ 100인 사람처럼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서번트 증후군이 있고, 변호사 우영우의 그 기억력이라든지 우리 옛날 영화 레인맨의 그 더스틴 호프만처럼 아주 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레인맨처럼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 유전자가 어떤 잘 발전해서 이렇다기보다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에 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뇌에서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 뇌에서 그거를 억제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기억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억제가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본 게 그냥 다 머릿속에 남아서 기억이 나는 거죠. 이제 이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능력으로 보이는데, 뭐 특별한 능력인 건 맞지만 이제 사실은 약간 신경계의 이상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몸에 그런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일종의 과부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좀 후천적인 요인보다는 선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배적인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천적 그리고 초기, 태어나서 초기의 어떤 그 뇌 형성 과정, 형성 단계, 그때의 어떤 여러 가지, 보통 이제 아기들이 막 완전히 뇌를 완성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 자라면서 빨리빨리 막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뇌신경망이 이때 이제 막 발달하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뭐 이상, 그러니까 임신 과정에서부터 아기 초기까지의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치료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서 뭐 이를테면 이런 약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이 지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과학계, 의학계의 좀 난제고요. 다만 이제 어린 시절에 일찍 발견을 해서 뭐 언어 훈련이라든지 뭐 사회성 훈련이라든지 놀이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
예.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워낙 달라요.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되도록 어릴 때 발견해서 어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다. 일단 이거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연구하는 게 좀 더 좀 잘 돼서 좀 좋은 치료 방법이 좀 나오면은 진짜 그러니까요. 어떤 그 자폐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힐 수 있고 높이고 좀 그렇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타겟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이번에 좀 드라마 나오고 하면서 그동안에 좀 약간 부정적이었던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되고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자폐에 대한 인식이 그런 이미지 아니면은 뭐 무슨 자폐성 천재의 이미지 뭐 약간 대중문화에서 좀 그런 그렇죠. 식으로 좀 양극적으로 좀 다뤄진 경향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특히 이제 그런 자폐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감각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그런 시스템이 좀 다른 것이다.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줬다는 건 상당히 좀 높게 네.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세희 기자님과 함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